자, 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자, 1번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거쳐야 되죠.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잘못됐네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 잘못됐네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네요.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0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된다? 아니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아니고 매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개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둬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7번입니다. 자, 7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합니다. 장포 7, 11이에요. 장포입니다. 포함입니다. 장포 7, 11입니다. 맞네요.
8번입니다. 네, 8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그렇죠?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빼야 된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니죠.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시작하고 그러네요. 제반입니다. 제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출반이에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반으로 개의하고요. 출반으로 의결합니다. 네, 맞네요. 자, 11번입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인가, 협회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협회라는 말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회 설립인가에 대한 의결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네요. 위원회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회가 해야 되겠죠. 맞네요. 14번입니다. 자, 1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신가의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네, 맞네요. 자, 원칙적인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소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맞네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는자는 빠져야 되겠죠. 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선의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따라야 하지만 중개보수 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돼야 되겠죠. 스스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감정까지 했다면 이해관계가 벌써 이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당연히 제척돼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19번입니다. 자, 19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맞네요. 20번입니다. 자, 20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에서 가는 건데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입니다. 2개월이 아니고요. 21번입니다.
2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네, 맞는 표현이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즉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된다.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양도대여네요. 양도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완전 뭐 낱말 풀이네요. 맞는 표현이네요.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령이냐 뭐 대통령 이런 걸 정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시험장에서. 자, 어쨌든 자격증, 등록증, 교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아니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등록증의 경우는 등록관청에게 신청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출제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어서 넣고 이렇게 문제를 이제 넣는 문제 만드는 거. 자,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고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자격증 재교부네요.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격증 교부는 시도의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조례예요. 시도조례가 정합니다. 다른 말로 특광도 조례 이렇게 해도 되죠. 특광도 조례. 시도 조례. 특광도를 시도 그러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그래서 특광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의사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미리 거쳐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표현이고요. 29번입니다. 자, 29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문 속에서는 5개 지문이 나오면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해서 맞추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명확하게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할 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1회 그러면 안 돼요.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아, 33번이네요. 33번입니다. 자, 3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영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34번입니다. 네, 3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예, 이 말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요, 즉 쉽게 말해서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그 얘기죠. 앞에 또 이런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지문을 냈네요. 그래서 3년이 경과해야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3년이 지나야지 시험 응시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35번입니다. 자, 3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은, 교부관리 대장이네요.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